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파견된 전립선 지킴이 전 박사입니다. 전립선 문제 꺼내기 부끄럽고 민망하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 전 박사가 전립선에 대해 아주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대충 여기 어디 있겠구나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정확하게 딱 여기 하고 위치를 짚는 분들은 드물 거라고 봅니다. 전립선은 말이죠. 우선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 바로 이 하복부 앞부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방광 아래, 직장 앞에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면 전립선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체액의 분비를 돕는데요.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체액 바로 정액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혹시 전립선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립선액은 정자의 영양분을 공급해 정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데요. 전립선액에 있는 구연산과 아연, 이 녀석들에게 엄청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살균 작용을 통해 정자를 보호하고 요로에 존재하는 세균을 죽이는 수비대거든요. 자, 전립선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남자들끼리 화장실에서 만나면 은근슬쩍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임마, 오줌빨 좀 살아있네. 중년 남성들의 고민 바로 오줌 줄기인데요. 이게 말이죠, 다 전립선이랑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 노화가 시작되면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대성 변병, 쉽게 말해 전립선이 뚱뚱해지는 거예요. 출생 직후 남자 아기의 전립선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완두콩 크기 정도? 20대 후반이 되면 호두알 크기로 자라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과하게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노화로 인해 생기는 호르몬 혹은 신경계 변화로 예측하나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약해진 소변 줄기입니다. 전립선이 방광의 출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비대해질수록 요도를 누르고 방광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소변 줄기는 약해지고 경우에 따라 소변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잔뇨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소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내 다시 소변이 마렵거나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깨는 증상, 모두 전립선 비대증 증상에 속하는데요.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거나 잘 나오지 않아 배에 힘을 줘야 하는 것 역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면 어떤 치료를 받는지 궁금하시죠? 1단계, 현재 상태와 과거 병력, 수술력, 복용 약물을 확인하는 문진을 거치게 됩니다. 2단계, 그 다음 설문지를 작성하는데요. 배뇨장애와 관련된 설문을 통해 점수를 내고 문제의 심한 정도를 파악하게 되죠. 3단계, 배뇨일지를 작성해 배뇨 시간과 양을 기록하고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하고요. 4단계, 전립선은 항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촉진을 합니다. 즉, 의사가 전립선을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잠깐, 너무 두려워 마세요. 전 베테랑 전 박사니까요.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나 결절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소변, 피 검사, 소변의 속도를 판단하는 요속 검사, 잔뇨 검사,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CT나 방광요도 내시경, 요세포 검사, 요역동학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은 이후에는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이 진행되는데요. 증상이 경미하거나 치료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원치 않는 경우 배뇨 습관 개선이나 수분 섭취량 조절, 식이요법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는 보통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가 7점 이하인 환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약물 치료인데요. 전립선 요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알파 차단제와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저장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항무스카린제와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자극제 같은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나 혈뇨, 요폐 등이 발생하거나 방광 내 결석이 생기는 경우 혹은 약물의 효과가 없을 때는 최후의 결정인 수술적 치료가 고려됩니다. 수술로 가기 전에 촘촘한 진단 및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도 궁금증 게시판에 많은 질문이 올라왔군요. 질문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볼게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암이 되기도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암과의 상관성은 없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비대증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45세 이후부터는 전립선 검사를 권고합니다. 혹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계시다면 40세부터 검진을 해볼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전립선비대증은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일상에 지장이 있진 않거든요. 혹시 이 속담 아시나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증 치료가 늦어지면 방광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고 후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줄을 끼고 생활해야 하고요. 신장은 어떨까요? 나중에 심각한 신장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 빠른 검진은 필수인 거죠. 저는 전립선 비대증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게 말이죠. 그 이후로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비대증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하지만 둘 다 노년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유로 발기부전이 심해질 수는 있어요. 부담감도 갖지 마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으니 성생활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놓는 게 좋겠죠.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을 고려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데 사실인가요? 수술 지혈하는 과정에서 신경에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지만 1에서 2%로 극히 드문 편입니다. 사정 시 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오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건 건강이나 성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드물게 요실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수술 전에는 몸도 마음도 안정이 최고. 걱정은 잠시 덜어두는 것이 좋겠네요. 전립선 비대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활 습관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건 뭐 어떤 병이든 다 비슷하니까 밑줄 쫙 쳐놓고 체크 또 체크해주세요. 먼저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과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몸에 살이 붙으면 전립선도 뚱뚱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해주세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 관리도 필수. 육류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 생선 같은 건강식의 섭취를 늘려주세요. 밤만 되면 생각나는 한 잔의 유혹. 과한 음주는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키니 절제해주세요. 회음부를 압박하거나 오랜 시간 소변을 참는 행동도 좋지 않습니다. 감기 같은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을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약이 포함될 수 있으니 전립선 비대증 진단에 대해 알려야 하고요. 소변이 꽉 찼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아주세요. 지금 말한 항목들 꼭 기억하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트레스나 영양 불균형,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비뇨의학과를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뇨의학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800명 이상의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 하루 일교차와 평균 풍속이 큰 날, 고령의 남성에게 급성 요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중 15%는 1년 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따라서 하부요로 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는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10년 약 140만 명의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일교차가 14도를 넘었을 때 하루 평균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가 일교차가 4도 이하였을 때보다 각각 48%, 49.2%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봄이나 가을같이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특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합니다. 최근 8개년의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은 환자 약 1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장년층은 신체활동, 앉아있는 시간 등의 건강 행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조기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년층의 경우 소득 수준, 의료보장 형태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을 때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남자들의 소중한 장기, 전립선. 아끼고 사랑해주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전립선을 사랑하는 남자, 전 박사였습니다.